그래서 이제 그 이 타당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뚱맞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validity가 됩니다. 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 문헌에 의하면 자료라든가 방법 그리고 이론의 어떤 트라이앵귤레이션인데요. 이 try라고 하는 게 3이 되고요. angle이라고 하는 게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레이션 이러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자료 삼각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삼각망 기법에는 이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어떤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방법인데, 방법에서는 말이 트라이앵귤레이션이지요. 뭐 2개로 해가지고 어떤 연구 방법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또는 혼합형하고 양적으로 또는 혼합형하고 이제 뭐 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2개의 어떤 방법을 썼는데 그 결과가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validity,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양적 연구건 질적 연구든 그 논문을 좀 살펴보면 연구 결과 얘기하는 부분에서 뭐 A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B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반면에 이제 C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선행 연구에서 나온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서 다각화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역시 트라이앵글레이션이 되죠. 이런 기법을 쓸 수도 있고요. 타당성, 어떤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관련 문헌에서 이제 유사한 연구하고 비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과 집단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뭐 잘 아실 테고요. 집단 점검이라고 하는 게 멤버 체크이라고 해서 링컨 구버라고 하는 사람이 질적 연구의 어떤 벌리디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코딩을 할 때 이제 개방형으로 하느냐 폐쇄형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제 우리가 개방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반드시 집단 점검을 해야 돼요. 개방형은요 선행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고 변수를 그래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현장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하고 일기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쭉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이름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코딩입니다. 코딩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나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다든지 또는 그 이름이 맞다든지 이런 어떤 그 확인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 점검이라고 하는 거, 멤버 체크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당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 validity입니다. 근데 reliability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남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하고 또 여학생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reliability입니다. 반복 측정을 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남학생이 인터뷰한 결과하고 그 여학생이 인터뷰한 결과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reliability나 validity 중에서 reliability는 질적 연구에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못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 측정인데 어떤 객관적 잣대를 가지고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질문이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 남학생은 뭐 언제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들하고 공차할 때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이제 여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뭐 어떤 본인의 어떤 행복을 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그 남학생 인터뷰처럼 말이죠. 막 친구들하고 공차할 때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as shown in the above table입니다. Methodology should be taken in the later stage of interaction between research purpose and background of the study.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연구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연구 목적이 뭐고 그리고 연구 배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research questions are not personal preferences or ways of protecting one's limitation in the domain of research예요. 연구 방법론이라고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건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그런 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통계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대신에 뭐 질방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뭐 질문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Now, us researchers used to say that I'm doing this because it looks interesting and I feel comfortable of doing this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반복되는 주제가 왜 그걸 하느냐라고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면 좀 편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난 숫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Of course, your interest in a specific methodology should be valued a lot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갖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취향 같은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but that would not defend your logic of choosing a research methodology예요. 양방을 선택했느냐, 질방을 선택했느냐라고는 어떤 논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oing back to the previous question on the selection of research methodology예요. 연구 방법론 관련돼서 어떤 선택에 관련된 질문으로 가면요. 여기서 이제 O라고 했는데요. emphasize three factors that a quantitative research should in mind입니다. 질방에서 반드시 염두해 둬야 될 게 있다고 해요. 오택습입니다. That is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how many variables will be analyzed at the same time이에요. 그 변수죠. 근데 이 분석하려고 하는 변수의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whether the measurement of variables will be descriptive or inferential statistic이에요. 이 측정하려고 하는 이 변수가 기술 통계인지 아니면 추론 통계인지라고는 구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세 번째로 이제 measurement scale입니다. 그 측정치가 되는데요. 보통 NOIR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약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ratio가 되죠. ratio예요. 그래서 NOIR인데 이 nominal 그다음에 ordinal interval ratio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ccording to O입니다. 오택습은 이제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full account prior to data coll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양방에서는 이제 자료 수집을 하기 전에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 변수의 수가 되고요. 두 번째 측정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그 통계 유형이 되는데요. 디스크립티브냐 아니면 인프루엔셜이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그 측정하려고 하는 그 measurement scale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NOIR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according to O입니다. O 텍스트에 따르자면 this consideration should be taken full account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고려가 돼야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이제 로드맵이 만들어진다고 해요.